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그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원했는데 그거 보고 제 평이 왜 만나자 그랬는지 모르겠다.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도 도대체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 건 정말로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최고 지도자들은 안 풀리던 문제가 딱 이 정도가 만나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이 되기는커녕 그 만남이 문제의 출발, 갈등의 출발이 되고 있다. 갈등의 끝이어야 되는데 갈등을 종결시켜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면 뭐가 정리가 돼야죠. 정리가 되기는커녕 그날로부터 새로운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세 번의 만남을 지켜본 저로서는 야, 여야 대표가 또 만난다고는 하나 만나서 뭘 얘기할까 기대가 없어요. 드디어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또 만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일에 이은 두 번째 회동인데 이름에 이번 주 늦으면 다음 달 초에는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치권을 향한 민심이 어느 때보다도 싸늘한 이 상황에서 두 대표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 지난번 때도 그때 왜 만나냐 하셨죠? 왜 만나는가 생각을 했고 성과를 못 낼 거다. 그리고 그때도 뭔가 합의문 비슷한 거, 협의문인가 뭔가를 발표했는데 제가 혹평을 했죠. 저 정도의 합의문이면 정책위 의장, 그 전에 정책위 의장들이 만났을 때도 그보단 더 진전된 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상징적으로 말할 때 지금 뭐 이슈가 한 100가지 좀 있다. 여야 간에. 그 중에 정책위장이 만나서 한 70개 정도의 그 비쟁점 법안들 그게 있거든요. 처리해야 되는데 네. 여야 간에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정리 먼저 해갖고 이건 통과시키자. 그 우선순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쟁점 법안들 있잖아요. 뭐 금투태도 있고 많고. 예. 그건 이제 원내대표실로 넘기면 오케이. 수석 원내대표 협상을 쭉 하고 해서 원내대표가 만나서 그 중에 한 20개 정도의 뭐 협상을 시도해갖고 좀 처리를 좀 하고 그리고도 남는 정말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들 특검법 같은 거리 이걸 이제 당대표 회담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대표급이 탁 만났으면 10개 다 못 풀어도 한 5개 정도는 풀고 5개는 이견을 하긴 했으나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야당은 지금 대표의 그 법원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답을 주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특별감찰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데 받을 생각도 없고요. 그런 문제에서 네. 저는 글쎄요. 지금 이번 뭐 역시 또 그닥 그러니까 그리고 이슈가 보면 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대통령의 임기 절반 뭐 기자회견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조기에 성사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금투세 문제는 민주당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어떤 의대 증원 문제도 보면 알지만 이게 의료계 내부도 좀 시끄러워요, 사실은.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많이 시끄러워요. 거기도 지금 탄핵 얘기가 나와요. 그 네. 이제 의협회장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막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그 만나게 하나 될까? 뭐 만난다고 얘기는 했는데 합의는 했는데 네. 과연 만날까? 그럼 만나도 뭘 합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만나긴 할 것 같아요. 그때 첫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유일하게 내놓은 이야기가 뭐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뭐 정례회 하기로 했다는데 이 민생 공통 협의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 그리고 어떤 법안을 이야기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뭐 반도체 등 민생법 의제에 올린다라는 얘기가 좀 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긴 만날 것 같아요. 그거는 정책위장 차원에서 비정점 법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정책위 위정에서 할 것들을 이제 또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타이밍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왜 용산이랑 만나기로 한 그 직전에 이 대표가 제안한 거를 한 대표가 받아들였냐에 대한 약간 그거는 이 대표 이간질에 노란한 거다라는 얘기도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네. 예를 들면 생각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직후에 뭐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특별감찰관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보충이나 당에서는 야합을 했다고 배신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할 거면 안 만나겠죠. 네. 그러면 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그걸 왜 흘렸느냐, 발표했느냐, 그걸 레버리지로 힘으로 갖고 가서 특별감찰관을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네. 풀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갔다고 봐요. 미리 발표했다고 봐요. 네. 그거 안 하면 사실 뭐 제가 그때 특검을 막기 위해서도 수십 명의 의원들 설득을 했는데, 이제 좀 자신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특별감찰관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하는 대통령이 그러면 알겠다. 한 대표 입장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인사 있는 문제 있다고 하는 분들은 조치를 좀 하겠다. 뭐 이런 거라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답을 못 들었잖아요. 이미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자제 중에 있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명태균 문제는 수사하고 있고 지금 비서관 행정관 얘기했지만 도대체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갖고 와라. 근데 친한계 인사를 겨냥해서 우리 의원들이 야당에 동조한다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엔드 모욕감 이제 그리고 난 저녁 약속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속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 계속 나올 텐데 만나더라도 지금 국면 자체가 정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속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12월 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2개월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뭘 그래도 합의해내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은 프레임 속에서 한 통 속에다 한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그런 면에서 과연 성사가 될까? 성사가 돼도 특별한 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민감한 쟁점은 그 특별감찰관 임명 그리고 특검법인 건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회담 의제에도 오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지금 특검법이나 이걸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최상병 특검 때도 그렇고 이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그거는 지금 아까 타이밍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이 의석수도 여당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럴 때는 그 여당 대표가 당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투쟁할 수 있다고 봐요. 또는 소장파들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늘 그래 왔잖아요. 실세 권력들 이상득 물러가라. 그전에도 쭉 있잖아요. 김현철 물러가라. 그런 거 늘 있었잖아요. 늘 있어 왔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의석도 야당이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낮은 상태에서 그 공세가 타이밍이 안 좋은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여야 그래도 여야가 만나는 거를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창구는 계속 열어놔라.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도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원했는데 그거 보고 제 평이 왜 만나자 그랬는지 모르겠다. 약간 10몇 분 동안 이렇게 선 좀 보고 이렇게 읽어서. 그 다음에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도 도대체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 건 정말로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제가 원래 이제 그런 거는 최고 지도자들은 안 풀리던 문제가 딱 이 정도가 만나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이 되기는커녕 그 만남이 문제의 출발, 갈등의 출발이 되고 있다. 갈등의 끝이어야 되는데 갈등을 종결시켜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면 뭐가 정리가 돼야죠. 정리가 되기는커녕 그날로부터 새로운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3번의 만남을 지켜본 저로서는 여야 대표가 또 만난다고는 하나 만나서 뭘 얘기할까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다. 기대가 너무 없으니까 자그마한 거에도 그래도 이런 거라도 했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잠깐 뜬금없이 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제목이 살인이었습니다. 살인 사건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을 밟아 죽였다는 아이 아버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검사를 찾아가서 지금 이 기소는 무리입니다. 아빠가 범인이 아닙니다.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하자 그때 그 검사님이 저한테 했던 멘트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였거든요. 약간 이번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보니 그 변호사와 검사의 만남이 떠오르네요. 뭔가 타협을 하면 야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심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뭐 내피셜로. 그러니까 드는데요. 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걸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느끼고, 한동훈 대표 때도 느끼는 건데, 이분들이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있으면 정확해요. 모든 걸 반박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뭐 즉시. 법정에서 내가 그 변호사의 저거는 내가 반박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저는 이제 정치에서는 원바운드로 받아라. 그 원바운드라는 건 그렇게 충분히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거기 오해가 좀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원바운드로 한번 받는 순간 조금 풀리죠.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만날 때 다 반박할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라 한 대표가 우려하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한 대표 입장에서 그 얘기 전달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그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당신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결 낫죠. 예전에 그거를 아무래도 기억하서 그런지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셨는데요.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주의자랑 이렇게 토론도 하고요. 하는 그거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쟁 중에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늘 웃고 희망을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지도자들은 만나면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알아야 돼요. 대통령은요, 두 가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권위와 신뢰입니다. 근데 권위와 신뢰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가 다 붕괴한 상태. 그럼 아무것도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정 용어지만 개전의 정인 건데 정말 지금 용산도 개전의 정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닌가 싶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지금 이제 그래도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민생에 대한 거 두 가지만이라도 오래된 묵은 거죠. 지금 지금 여야 의장 협의체요, 의정 갈등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금투세 문제라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현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 문제는 아무래도 결국 될 것이다. 지금 국감 때문에 조금 미뤄졌을 뿐이지 당 입장은 결국 폐지 아니면 보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계속 올라간 건데 전 금투세는 솔직히 말해서 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공매도 금지도 그렇고 공매도도 계속 허용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거가 해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왜 그걸 그렇게 하냐 그런 거고 금투세 문제도 그런 논리예요.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어쨌든 지금 개미 투자자들을 생각해야 되는 정치권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한 번의 유보, 그것도 폐지, 이런 얘기가, 핑계는, 우리나라 지금 금융시장에 다른 선제 조건이 될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 좀 밀어붙이긴 좀 불안한. 왜냐면 지금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지금 안 그래도 화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것마저. 세금까지 내더라며. 네, 근데 잘 모르겠고. 의대정 업무는 정말 제가 이제 와서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계속 처음에 보건복지부 문제였다가, 교육부 문제로, 교육부가 이걸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거 느낌은 딱 이제 와서는 정부의 말을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스탠딩 개그가 생각나는데 그 정재환이라고 하는 그 스탠딩 코미디언이 그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후배가 형, 나 너무 졸려 죽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잠겠냐고. 그러니까 공을 하나 딱 주면서 이 담장 너머로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니까 장독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주인집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네 잠 좀 깨게 해달랬더니 졸리다 그랬더니 이렇게 일을 크게 키우냐.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묻는 거야. 너 지금 졸려 안 졸려? 이상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졸린 건 문제가 해결됐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의 집 독을 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자. 제가 느낌은 약간 그 의대정원 문제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장독을 계속 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장독을 깨놓은 상태라 졸음을 그거 하기 위해서 장독을 깨놓고 네. 이제 그 장독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훨씬 큰 문제로 들어가고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정부가 해결 능력이 없어 보이니 나라도 만나겠다라는 취지인 거겠지요. 박단 전공의 협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만나서 참여를 설득했지만 결국에 뭐 불참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심지어 약간 이재명 대표마저도 박단 회장으로부터 설득을 당했는지 내년 직원 문제도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에 또 혼란의 불씨를 더 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좀 듭니다. 그거가 이제 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만을 갖는 이유 중에 또 하나겠죠. 네. 그때도 한동훈 대표도 2025까지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것도 열어두자. 네. 실제 어떤 정부는 뭐 절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글쎄 저는 의대증후 문제는 근데 오히려 약간 지금 한 대표랑 이 대표가 뜻이 같아졌으면 여야 의장 협의체 원래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거잖아요. 여야 의장 협의체도요. 여야는 뭔가 합의할 수 있는 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둘이 2025까지는 하면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부가 이거를 뭐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져서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좀 출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금토세 문제는 그거보다는 좀 단순한 문제고요.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상 사실상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이 노크토크 정리하기 위해서요. 여야 회담이 결국 이루어질 경우 여야가 각각 무엇을 얻어내야지 그래도 둘 다 윈윈이 됐다고 보시나요? 여야 대표에서 저는 그게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길 수 있는, 뭐, 윈인일 수 있는 건덕지가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 그건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못 하겠지만,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윈인 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그것도, 저는 그때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날까? 그 생각 좀 들었어요. 여야 대표 때도, 저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갖고 나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불균형인데 거기서 뭘 합의돼 누가 이겼을까? 나는 아무것도 못 얻었다 그러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회담도 그 공멸로 안에서 둘 다 루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윈윈할 수 있을까? 그럼 안 만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신가요, 혹시? 굳이. 그러니까 뭐 둘 다. 괜히 용선 심기 건드리면서까지 만날 그러니까 둘 다 루저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윈윈할 수 있는 방안? 그건 잘 없고, 여야 간에 윈윈이 되려면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대통령과 정부와 당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야당과 이 정도 타협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힘을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까? 결국 각자의 지지자를 향해서 또 회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한동훈 대표도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가서 만나서 언론에 주목을 받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보면 이 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목표는 뭐고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냐 그걸 갖고 나가야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그냥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대치가 낮습니다. 기대가 맞군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우군 확보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가 될지는 한동훈 대표가요?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